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국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이게 약간 제가 제 7화에서 했던 얘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박사하고 꼭 교수 가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막 교수 하고 싶었던 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제 견해고, 본인이 교수하고 싶으면 해야죠.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렸던 관점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요.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 관점으로 했던 얘기고, 그래서 연봉도 많이 벌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그런 걸 알려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은요 제가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미국에서 보통 유학하면요, 보통 박사를 많이 생각해요. 미국 유학을 가는 거 하면은 대부분 박사 간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원 유학 간다 하면.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에서 석사만, 그러니까 저처럼 미국에서 학부 마치고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미국에서 석사랑 박사 하는 그 석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미국에서 석사만 유학 가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뭐 본인이 석사 과정 유학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본인 이 세상 인생은 한 번뿐이고 본인 마음에 그런 꿈이 있으면 가야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 관점에서 좀 제 경험과 어떤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의 석사만 가지고 유학을 했을 경우에 사람이 좀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혹은 그 시간에 딴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에서 석사만 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 경험과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 이 전자의 케이스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도 마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석박사를 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석사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주위에 어, 보면은 미국에서 석사만 하려고 굳이 한국에서 유학 온 케이스는 제가 못 봤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석사만 하고 싶다면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석사를 하죠. 그리고 취업을 하죠. 그래서 사실 석사 과정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는 이런 거예요. 학부만 마치고 막 그냥 그것만 가지고 취업하기에는 약간 좀 자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어떤 리서치에 대한 경험을 좀 쌓아보고 싶고, 아니면 이제 좀 나 그래도 석사 정도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뭐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한국에서 학부가 너무 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학부를 나왔을 때 이제 석사를 조금 더 한국에서 좋은 데 나와서 이제 나 어디 어디 석사 나왔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사람들, 뭐 그런 부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석사만 가지고 석사 학위만 하려고 미국까지 유학 오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물론 MBA나 뭐 테솔 같은 그런 특별한 디그리는 뭐 다른 얘기고, 저는 지금 공대 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별로 못 봤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석사만 가지고 유학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에요. 어디까지나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짧은 제 식견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지난 그 8화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서 한국에서 석사하고 오는 거랑 미국에서 석박사 다 미국에서 이제 석박사 다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 8화 이야기가 주로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는 거랑 한국에서 학부만 마치고 미국에서 석박사 하는 거랑 뭐 그런 차이 그걸 얘기했었죠. 그거랑 좀 비슷한 연장선인데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석사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의 대학원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7화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게 일반적인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대학원 시스템이 학부죠, 학부.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 이제 학부는 영어로 언더그래듀이라고 하잖아요. 언더그래듀. 이게 영어로 이 뜻 그 자체가 졸업하지 않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4년제를 졸업하지 않은 교육 과정이라는 뜻이죠. 학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4년제를 졸업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는데 대학원이라고 하죠. 대학원. 근데 영어로는 graduate schoo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부는 undergraduate school이고 대학원은 graduate school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한 애들이 오는 데라는 의미예요. 딱 의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석박사 과정이 딱히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제가 어젯밤 자면서 곰곰이 내가 했던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요. 학부가 언더그래듀에이트인데 이거를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곳 대학원이 그레듀에이트 스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가 지금 그린 이 수평선 이게 이제 학부 졸업을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봐봐요.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약 뭐 한 2년 정도 분량을 공부했어요. 요게 마스터 디그리인 거예요. 마스터 디그리.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약 한 6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이게 PhD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마스터를 마친 후에 이후부터를 PhD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나 PhD랑 공동 수평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학부를 졸업한 기준으로 약 2년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은 마스터 디그리. 그 다음에 학부를 기준으로 약 6년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을 PhD 디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석사 과정이 있긴 한데, 그리고 박사 과정이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마스터 디그리는 뭐 우리가 아는 그 석사가 맞는데, PhD 디그리는 석박사 통합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 마치고 바로 이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학부 마치고 여기를 먼저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전환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의 그레듀에이트 스쿨에서 마스터 디그리를 한 사람이 PhD가 가고 싶으면 그냥 자기 지도 교수한테 교수님 저 마스터 디그리 이제 다 돼 가는데 이거 마치고 뭐 저는 취업하고 싶어 하면 그냥 이거 마스터 디그리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하고 PhD 전환할 수 있어. 교수가 사인만 해주면 웬만하면 이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PhD 가게 되는 거고 거꾸로 PhD를 처음부터 하다가 학부 마치고 처음에는 난 박사까지 할 거야 하고 막상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한 2년쯤 되는 요 시점에서 교수님한테 솔직히 말하면 돼요. 교수님 저 해보니까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취업할래 하면 그래? 그러면 너 마스터 디그리 분량만큼 했으니까 마스터 디그리 받고 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마스터 디그리를 제가 마스터 디그리를 한 학교에서 그 마스터 디그리를 마칠 때쯤 그 학교 PhD로 전환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좀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PhD에 로 전학을 간 거예요. 한마디로 편입을 한 거예요. 편입. 근데 편입이 뭐 쉬운 건 아니고 이제 학교로 옮기는 거는 다시 재입학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 입학 어드미션 과정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더 한 거고 다른 학교 PhD 과정을 들어간 다음에
이 학교에서 했던 마스터 디그리 했던 그런 크레딧이나 뭐 그런 각종 그런 연구 활동들을 편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학교에 마치 이제 PhD가 뭐 6학년까지 있다고 치면 3학년으로 편입을 한 거죠.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이 2년, 6년이라고 말하는 세월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건 없어요. 어디까지나 그냥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잘 풀린 인간들의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스터 디그리를 한국에서 하고 오면은 이 편입 시에 이 완벽하게 크레딧 전환이 힘들다, 그 얘기를 제가 7화에서 한 거고. 어쨌든 하여튼 미국에서 석사만 마친 사람들 케이스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저 석박사 하려고 왔다가 이제 석사 마치고 이제 PhD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한 2년쯤, 보통 1년에서 관두진 않아요. 왜냐면 1년에서 관두면 완전 다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2년까지는 버텨요. 그래서 석사만 받고 뭐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서 취업하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PhD로 바로 들어온 사람들도 처음에 이제 박사까지 하려고 하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한 2년쯤 됐을 때 말하는 거, 지도교사한테. 교수님, 제가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럼 교수가, 그래, 그러면 너 PhD는 못하지만 너 그래도 이 정도 분량의 공부를 했으니까 마스터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하면서 마스터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어쨌든 PhD를 쭉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뭔가 뭐 예를 들면 본인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뭐 집안 형편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든지, 좀 이렇게 어떤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제 학업을 중단하죠. 그러면 그래도 석사까지 한 만큼 있으니까 또 마스터를 주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PhD 과정 중간쯤에 박사 자격 시험이라고 있어요. 이걸 영어로 퀄리파잉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냥 퀄이라고 그래요. 저희 그냥 박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걸 퀄 시험이라고 해요. 퀄 시험. 퀄 시험이 뭐냐면요. 어차피 석사 같은 경우는 수업만 다 마치고 졸업 논문만 잘 쓰면 졸업이에요. 근데 박사는 수업 다 듣고 졸업 논문 다 쓴다고 졸업이 아니라 중간쯤에 시험을 봐요.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은 학과장이 정하는 그 PhD 학생들, 그 과의 아주 중요한 어떤 과목들, 한 7, 8과목,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7, 8과목을 선정해서 그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서 몇 점 이상 돼야지만 너는 우리 학교에서 박사를 계속 공부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걸 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퀄 시험. 박사 자격 시험. 퀄 시험에 떨어지면요, 나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인데, 정말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있었어요. 성적도 괜찮았고, 논문도 잘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 퀄 시험에서, 그러니까 시험 운이 없었던 거죠. 시험 운이 없어가지고, 그 퀄 시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 학교마다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전과목 평균이 8과목, 주요 과목 시험을 봤는데, 평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학교마다.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면 80점 만점에 80점 못 넘긴 거죠. 죄송합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못 넘긴 거죠. 그래서 79점, 78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떠나야 돼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됐다고 쫓아내진 않아요. 1차 퀄 시험에서 패스를 못하면 한 학기 정도 더 공부를 하게 시킨 다음에 다음 학기에 재시험을 봐요. 두 번까지 재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지면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퇴학당하는 거죠. 퇴학당하는 거예요. 사고 쳐서 퇴학당하는 게 아니라 컷 시험 패스 못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 이제 그래서 석사까지는 한 거잖아요. PhD 디그리는 못 가지고 나가지만 마스터 디그리는
이미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만 마친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박사까지 하려고 왔다가 잘 안 되니까 석사만 받고 나가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망한 인생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석사 받고 나가서 미국에서 뭐 좋은데 운 좋으면 좋게 취업한 친구도 꽤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에 석사만 한 친구들이 이제 미국에서 남을 때랑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미국에 남는 경우는요. 석사만 마친 친구 미국에 남는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을 온 거니까 유학 비자 F1 비자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석사 마치고 취업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석사만 마친 사람들은 미국에 세고 셌어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F1 비자를 받은 사람이 미국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서포트를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 많아. 그 석사 과정은 사실 희소성이 없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솔직히 미국 내에도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굳이 외국인 유학생한테 취업 비자를 내주면서까지 그리고 영주권을 서포트 해주면서까지 미국 회사들이 데리고 있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 남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석사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죠. 대부분 그런 경우고. 물론 여기서 잘 되는 사람도 몇몇 봤는데 대부분은 돌아가요. 이제 미국 회사들이 이제 석사만 가진 사람 선호하지 않아요. 미국 회사들이 외국인인데 취업 비자를 내주고 영주권까지 서포트 해주면서 데려가는 정도의 가치가 있으려면 박사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가면은 그 나름 이제 미국에서 석사했다고 한국 가면 이제 뭐 좋은 회사 가죠. 뭐 이름 있는 회사 가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 석사했다고 해서 막 유학파로 막 대접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석사한 사람이랑 그냥 비슷하게 취급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 박사하고 뭐 한국의 명문대에서 박사하고 한국 대기업들 들어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석사만 가지고 한국에 가는 게 메리트가 없어요. 이상으로 미국에서 공학 석사만 유학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